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치열하게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년의 나이에 조심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우리에게 닥칠 비참한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안락한 노후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10년 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명공학의 기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농담으로 말했던 100세 시대가 진짜로 도래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을까? 안락한 노후를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너무 낙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노년부는 누가 보아도 여유있고 멋지고 근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의 분들이 비참한 노후를 살아가다 보니 불평불만만 늘어가고 건강까지 나빠지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노년들이 하루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약 11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과거에 했던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남탓만 하며 아픈 몸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는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멋진 내 친구처럼 여유롭게 그렇게 멋진 노인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 혐오라는 단어를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인구 고령화 문제들에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를 젊은 친구들이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아픈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감, 그렇게 홀로 남겨지다 보니 고독해지는 게 노년기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불청객 같은 상황과 감정도 지금껏 쌓아온 성숙함과 내적인 단단함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복 대신 불행을 선택한 일.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연진이가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지옥같은 집에서 떠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민철이는 가난했기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있지만 천식을 앓고 있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은 깨졌고 두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아는 채 아이들과 이별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우연히 발전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발전소장을 만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다투거나 서로 잘났다고 불평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연진이와 발전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삶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일찍부터 인생의 고달픔을 몸소 겪은 연진이는 일찍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서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세상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지만 긍정적으로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복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한번 하고 나면 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 시기에 한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러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누구든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고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대신 불행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노년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지나 세상을 떠나는 순간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만사를 당연하게 여긴 것. 동훈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 무식이를 만나 결혼했지만 카지노와 도박에 중독된 무식이에게 매일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훈이는
식당 설거지부터 나이트, 주방 보조까지 밤낮 없이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피곤해 지쳐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했고 동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단다. 꿈이 너무 생생해 꿈에서 깬 동훈이는 한동안 꿈에서 나타난 엄마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감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어릴 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훌쩍 크고 나니 다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두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철없을 때는 재산도 좀 넉넉히 물려주시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물려주지 않았다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 없이 건강하게 낳아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멘탈을 물려주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중년이 된 최근의 일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스스로가 각종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잘 버텨온 행운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과거의 고통과 후회, 실망, 불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불행하고 비참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슬픈 사건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당연한 거 하나 없이 감사로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련을 겪으면 쉽게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 시련을 즐기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거지 라고 물으며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연습을 통해 조금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와 유머,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별거 없이 눈을 뜨며 감사하고 든든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리스천 분들은 매 식사를 하기 전에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감사한 마음을 뱉고 뇌를 쇠뇌시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 노년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실된 나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긴 인생의 여정을 사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 거짓된 나와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보니 진실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단점과 결점, 맹점, 트라우마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부정적인 충동과 파괴적인 생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몸과 마음,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서나 명상, 글쓰기, 가벼운 운동, 자아성찰 같은 자아인식은 자신을 더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진실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본인 안에 잠들어 있는 통제되지 않는 자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일 것입니다. 노년기에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면 그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그 어떠한 감정도 부정하거나 위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나마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 우리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중년에 가지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복 대신 불행을 선택한 일. 두 번째, 세상 만사를 당연하게 여긴 것. 세 번째,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 불행 대신 행복을 선택하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진실된 나와의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노년기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노년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노인 건강타운에서 만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점심하고 코인 노래방은 제가 쏘겠습니다.